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먹고 읽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간간히 읽은 책의 소개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읽은 경제서적이 5권인데요. 이 5권의 경제서적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인데요. 이 책은 일단 되게 두꺼워서 배송을 받아서 꺼내서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무겁고 이걸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펼쳐볼 엄두가 안 났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책을 이제 함께 읽는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조금씩 읽어서 이제 겨우 끝을 냈고요. 경제서적을 재미있으라고 읽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은 진짜 정말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라서 술술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책을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한 번씩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짚고 가시라고 경제를 1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영상 시리즈를 만들고 있잖아요. 좀 그런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제일 먼저 듣는 교양 수업처럼 엮어낸 게 이 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랑 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융이란 무엇인가, 증권의 기본은 무엇이고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진짜 기초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두시면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소화를 하셔야 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테슬라 쇼크인데요. 이 책은 테슬라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조선일보 국제경제부의 최원석 기자가 저술한 책이고, 제목 그대로 테슬라가 이제 모빌리티, 통신, 에너지 산업에 가져올 쇼크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도 이전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듯이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테슬라의 비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AI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 있고 전자제어 유닛도 경쟁사에 크게 앞서 있고 또 슈퍼차저 같은 에너지 스테이션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적외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통신산업도 이제 테슬라 생태계 안에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플레이어들인 인텔이나 엔비디아,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의 기존의 플레이어들도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도래할 전기차의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쉽게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세 번째로 우주에 투자합니다인데요. 이 책은 SK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이 쓴 책인 것 같아요. 분량이 아주 적어서 책이 사이즈가 작고 되게 얇고요. 총 100페이지가 좀 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주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입문서로 읽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월에 아크인베스트에서 우주 ETF도 출시를 한다 그러고 제프 베조스도 최근에 이제 블루 오리진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아마존 CEO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 투자 이러면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고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을 화성에 데려다 놓겠다던데 그게 언제야? 그게 올 것 같은 미래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우주 투자를 벌써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우주 관련 산업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시면 알 수 있고요. 특히 위성을 쏘아 올려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그런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또 고속통신을 제공하는 스페이스 X 같은 프로젝트, 또 우주 궤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같은 거는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도 이미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우주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아주 좋은 입문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내러티브 앤 넘버스인데요. 이 책은 정말 가치평가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주식을 살 때 이 주가가 맞는 가격인가, 싼가 비싼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딱 맞는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 로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도 중요하다.
즉 이 기업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나서 데이터로 그걸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인 다모다란 교수님이 직접 이제 가치 평가를 한 예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테슬라랑 코카콜라의 가치 평가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는지,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뭘 봐야 되는지, 또 아주 성숙해버린 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참고로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실용적으로 정말 진짜 좋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기업을 분석할 때 스토리도 주의 깊게 검토를 하지만 데이터를 꼭 살펴보고 투자 가설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 책이 아주 정확한 정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모다란 교수님도 내가 가치평가 해봤지만 틀린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일화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치평가를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어떤 로직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협상하기인데요.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헨리 폴슨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90년대 초반쯤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골드만삭스 CEO로서 중국과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헨리 폴슨이 어떤 정치인을 만났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주식시장이 생긴 게 의외로 되게 최근이에요. 90년대거든요. 그래서 시장자본주의가 도입이 된 역사가 아주 짧은데요. 그때까지는 기업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았고 부패도 아주 많았고, 아무튼 되게 구시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부 관료들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랑 이 헨리 폴슨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상황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점이 많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자서전 같은 느낌으로 읽어도 재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마디 딱 하면 막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일을 저희가 최근에도 아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가 쉽지 않고,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싶기도 하고 되게 답답하기도 한데, 이 책을 읽으면 중국 관리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자꾸 이런 언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더 생생하게 쓰여져 있고요.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올해 읽은 경제서적 5권을 소개를 해보았고요.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시세를 보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좀 힘든 기간일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